제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고유, 저유. 고유, 저유. 고점, 유상정자, 저점, 유상정자. 고유, 저유. 고유, 저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점 유상정자, 저점 유상정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고유저유. 지금 바보스탁 주식이 지금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100억을 유상증자를 할 거예요. 지금 주주 배정으로. 주주 배정이 아니라 일반 배정으로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참여하실 분? 마음 상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괜찮은 것인데. 아니,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명도. 좋습니다. 10,000원인데 100억을 유상증자를 하면 몇 주 주면 되죠? 가액은 10,000원이에요. 그냥 할인율 제로라고 하고 10만 주? 10만 주 어느 분이에요? 10만 주 어느 분이에요? 10만 주 주면 되죠. 10만 주 주면 되죠. 근데 지금 현재 바보스탁 주식이 100만 주가 상장되어 있어요. 100만 주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100억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10만 주만 발행해 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분율은 몇 퍼센트 되죠? 대충 11분의 1. 한 9% 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9%만 주고 100억을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주가가 1,000원 한다면 몇 주를 줘야 되죠? 100만 주를 줘야 돼요. 1,000만 주 줘야 되죠. 돈은 100억 받았잖아요. 100만 주를 줘야 돼요. 그러면 지분율을 몇 퍼센트 여러분한테 준 거죠? 몇 퍼센트 준 겁니까? 합이 몇 주 됐죠, 그러면? 제가 100만 주 있었는데, 여러분한테 100만 주를 발행해주고 100억을 받았으니까, 합이 200만 주가 됐죠. 그럼 여러분한테 100만 주 발행해줬으니까, 그게 몇 퍼센트냐고? 50%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50%를 주면서 유상증자를 할까요? 10%만 주면서 유상증자를 할까요? 10%. 네?
잘 안 들려. 크게 좀 얘기해. 10%겠죠. 그럼 유상증자를 바닥일 때 할까요? 고점일 때 할까요? 고점일 때 해야 지분율을 조금만 준다는 거죠. 아, 맞네. 신기한데. 맞죠? 그럼 여러분한테 줄 때 고점일 때 할까요? 바닥일 때 할까요? 고점일 때 하겠죠. 또는 거기가 바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내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닥처럼 보이지만 더 내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유상증자 있죠? 이 증자 유형은 여러분한테 준 거였어요. 그래서 더 내려간 거였죠. 다시 보여드려야겠네. 요거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준 거면 주가가 더 내려간다고요. 주수 일반이잖아. 자, 그 얘기는 일단 패스하고 좀 어려우니까. 자, 100억을 유상증자를 받을 때 9%만 주는 거하고 50% 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맞죠? 9%를 주면 50%까지 4번은 더 할 수 있잖아. 3, 4번은. 근데 1대1 해가지고 100만 주를 받고 200만 주가 된 상태에서 100만 주를 한 번 더 하면 내 지분은 33%로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지. 자, 다시 정리를 합시다. 100만 주 상장되어 있는데 100만 주를 발행해주면서 100억을 받았다면 상장 주수는 합이 200만 주 됐겠죠. 그러면 일반인한테 준 지분이 50%입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100억을 증자를 더하게 되면 합이 300만 주가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몇 주였죠? 100만 주였죠. 이 100만 주는 전체 중에 몇 %입니까? 33.3이죠. 그런데 이걸 만원에 100억 받고 10만 주 주고 100억 받고 한 번 더 또 10만 주 주고 100억 받고 한 번 더 해도 내 지분은 자, 다시 이제 다른 경우입니다. 100만 주 있는 데서 10만 주를 발행해주고 100억을 받았으면 합이 몇 주? 110만 주죠. 거기에다가 한 번 더 10만 주를 더 발행을 해주게 되면 120만 주가 되죠. 그러면 제 지분은 몇 주죠? 100만 주죠. 원래있던 100만 주죠. 남한테 준 건 20만 주. 그러면 120만 주 중에 100만 주는 내가 몇 %죠? 80% 되죠. 그래서 200억을 받고 80% 지분을 가질래? 200억을 받고 33% 지분으로 떨어질래? 어떤 거 할래니? 이해가 될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그죠? 돈은 같은 돈을 받았대 지분율은 조금만 줄 수 있는 것이 고점에서의 유상증자다. 와우, 신기한데요?
저점 얼마? 4,100. 4,100원. 고점 얼마? 24만원? 고점에서 시세 분출을 하고 나서 고점에서 유상증자가 일어난 거죠. 남한테 줬을까요? 자기한테 줬을까요? 남한테 줬겠죠. 와우. 하락할까요? 떨어질까요? 하락할까요? 올라갈까요? 하락하겠죠. 하락하겠죠. 더 하락해야 될까요? 더 하락. 더 하락해야 되겠죠. 웃기죠?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를 읽어보라고요. 그 현상은 어떤 결과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지를 생각해보라고요.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결과를 줬냐고. 그게 차트 베이스예요. FDA 승인이 차트 베이스가 아니라고요. 전체 상장주수 몇 주입니까? 716만 주. 몇 주 줬습니까? 67만 주. 10분의 1 줬죠?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세요. 67만 주 곱하기 76,200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세요. 이거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니일 내일 미루지 말고 두드려보세요. 누가 하겠지 하고 있지 말고. 51억 정도. 예? 51억. 510억이에요. 510억. 510억. 좋습니다. 500개? 와우. 제가 계산기 두드려볼게요. 76,200원 곱하기 67만. 67 510억 정도 나오죠. 510억. 자, 이것은 510억을 유상증자를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67만 주를 발행해 준 거죠. 한 10% 되나요? 그죠? 남는 장수인데 이 기업 2, 3년 안에 안 망해요. 570억, 510억 들어갔는데 몇 년 안에 안 망합니다. 5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안 망합니다. 바이오 회사예요. 몇 년 안에 안 망합니다. 그러면 바닥이 얼마예요? 이게 10,000원이죠. 10,000원의 유상증자 해볼까요? 510억치 몇 주예요? 510만 주죠. 그럼 지분율 얼추 1:1 돼버리죠. 아, 그렇구나, 어른분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얘가 지금 열심히 내려가야 될까요? 안 내려가야 될까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이후로 매주 버스트 종목 추천하는 사람, 주식 전문가 다 뽑으세요.
다 추려서 버리면 됩니다. 퍼가 어떻고 뭐 세계 뭐 두 번째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있죠. 개나 주라 그래 개나. 그런 전문가들 있죠. 어려운 얘기 펜드멘탈 펜 뭐죠? 펀드멘탈 발음도 못해요. 그런 말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시키는 이유는 내 지분 중에 일부가 남에게 갔으니까 그 주가를 하락시켜서 다시 자기가 나중에 회수하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그럴 수 보시죠.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게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근데 지금 59,000원인데 한참 더 내려가야 되겠네. 만약에 만원 가가지고 67만 주를 유상증자하면 67억이잖아. 그것도 자기한테 하는 거지. 그죠? 그때 자기한테 하는 거지. 같은 67만 주인데 액면가 똑같은데 이거 유상증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와, 3자 배정 하겠대. 분명히 보세요. 몇 년 뒤에 3자 배정 유상증자 합니다. 1년 보호해서 걸고 1년 그거 뭐라고. 나중에 3자 배정 유상증자 한다고 왜 바닥에 내려갔는데 저가한테 이해되시죠? 이 현상은 세력이라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요걸 생각해야 되는데 시장의 눈들은 전부 다 어디 가 있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가 있는지. 시장의 눈은 4개에 가 있습니다. 메드포스트, 코엑스, 베이비베어, 제델 행사, 성황 여기에 가 있고요. 정부 줄기세포 155 신규 투자 관련주 여기에 가 있고요.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메디포스트 히딩크가 선택한 카티스템 시술 빠르다 여기에 가 있고요.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선두기업 우뚝 서겠다 포부 여기에 가 있고요. 치매 사회적 이슈 대두 관련주 상승 요런 데 가 있다. 여기 그거 가 있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인터넷 막 뒤지고 돌아다녀 보세요. 저런 요소들 바글바글하죠.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 매수 딴 건데. 제가 시중에 시장에 있는 주식 전문가를 얕보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좀 얕봅니다. 지는 내보고 그럴 겁니다. 이 경제 공부 좀 했나? 고용지표가 오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한테 말해봐라. 이런 얘기 하고 있을걸요, 저한테. 모르겠다, 이씨. 그게 진실이에요. 진짜로요. 이 어디 출신인데? 학교 어디 나왔는데? 무슨 과? 이런 얘기 할 걸 저한테요. 펀더멘탈이 뭔지는 아나 말해봐라. 모른다고.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진짜. 짐작은 되는데 답을 적으시하면 그게
성장성이었던가? 그렇게 적을걸요? 이게 사실은 그때 이래저래 해가지고 57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570억. 유상정작 860억 정도 했는데 67만 주 유상정작 아무튼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 변합니다. 가액은 중간중간 가액은 변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570억 정도 기억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작년에 570억 받았잖아. 올해 망하는 건 이상한 일이지, 그지? 응? 몇 년 안에 안 망하겠다. 몇 년 안에 안 망하니까 이제 나중에 바닥에 가면 다시 세력지수를 시작하겠네? 10분의 1로 떨어지면 살 수도 있겠네? 뭐 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의 주식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 꼴병들이죠. 잘 모르면서. 그런데 아까 제가 오프닝 할 때 얘기했죠. 주식 전문가들 많이 데려다가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클래스를 크게 하라고 제가 노했다고. 앞에서 펀더멘탈 얘기하는 걸 제가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제가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닥쳐 꺼져지. 양심을 팔지 않으면 그런 짓은 못하죠. 얼마나 남는다고 양심을 팝니까? 양심을 팔 정도 되면 양심을 팔아도 될 정도의 돈이 남아야 팔지. 그래서 우리 바보스탁만 수업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 할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그러면 반대로 바닥에는 자기들이 가져가겠죠? 그죠? 고점이 14,300원입니다. 평균 12,000원 정도 되겠네요. 12,000원. 12,000원. 여기에서 우리가 100만 주만 팝시다. 이게 전체 상장 주수가 3,800만 주예요. 뒤에 상장이 많이 돼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1,900만 주. 요때 시절에는 1,900만 주 정도 있었다고요. 1,900만 주. 1,900만 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2,000원에 몇 주 팔았다고요? 100만 주를 팔아가지고 10분의 1도 안 팔았죠? 100만 주를 팔아가지고 100만 주 얼만데요? 100만 주 얼마입니까? 120억. 와우. 120억이에요. 120억입니다. 10분의 1도 안 팔았어요. 1900만 주에 100만 주면은 5%밖에 안 되네요. 맞죠? 5%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20억을
아니 120억을 챙겼어요. 그 돈으로 주가를 눌러가지고 1120원에 1213만 주를 유상증자를 했어요.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30매는 넣어죠. 위에서 120억 6% 팔아가지고 120억 챙겨가지고 주가를 힘차게 눌러가지고 1120원에 이만큼 해도 130억대. 그런데 위에서 판 것은 6% 팔았죠. 이거는 몇 %예요? 30% 가까이 되죠. 6% 팔아가지고 30 몇 % 늘어나는데. 와, 대박인데. 와, 승질이 나지, 승질이. 승질 안 납니까? 저는 주식이 없거든요. 예, 이런 식입니다. 누가 가져갈게요? 대주주가 가지고 그, 종무에서 뒤져보면 대주도 가져갔다고 써놨습니다. 대주주가 가져갔다고 써놨습니다. 공시되어 있습니다. 와, 6% 팔아가지고 단숨에 지분을 그냥 가만 이상으로 넘겨버린 것이 합의가. 이거 3자매도 있나 그럴 거예요. 요거. 1800만 주, 1900만 주를 가져갔으니까 50% 맞죠? 증을 가져갔다니까요. 1120원에 1120원에 샀어야 되나? 1120원에 샀어야 되나? 잠깐만. 1120원에 샀어야 되나? 샀어야 되나? 300명이면 사볼 때잖아요. 1120원에 샀어야 되나? 이거 얼마죠? 1115원? 1120원 아니잖아요. (1120원) 아니잖아. 주식 재밌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재밌는 거죠. 그럼 고점에서 유상증자를 일반 배당에서 남에게 줄 때와 주주 일반으로 줍니다. 예, 저점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자기 지분율을 높일 때 그 후의 주가는 당연히 반대로 틀리겠네요. 그러겠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바닥에서도 남한테 주면 더 내려간다. 그래서 주가는 바닥이 없다. 그때만 바닥으로 보일 뿐이지 그게 더 고점이다. 오늘 좀 충격적인 날이죠. 아무튼 유증이 발생하면 그 주식 지분을 누구한테 주냐가 키네요, 그죠? 당연하죠. 경영적으로 남에게 주냐, 내가 취득하냐. 그럼요. 뒤에 수업 할 겁니다. 뒤에 수업 할 겁니다. 전자를 구별하는 수업 깔끔하게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육생들의 마음을 한쪽으로 이렇게 막 공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그 책에 이렇게 쓴 내용을 보면 실력 있는 세력은 걔네들의 심리를 이렇게 당연하죠. 마음대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하시는 게 보니까 교육생들의 마음을 아, 들켰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잘난 척 잘합니다. 잘난 척 엄청 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내가 10개 잘났는데 2개 잘난 척 한 거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죠. 프로입니다. 프로라고 프로. 아까 원개발은 아마추어. 긴장감이 부진합니다. 네? 긴장감이 부진합니다. 긴장하면 문제합니다. 그 아마추어를. 근데 SKC 솔믹스는 SKC 그룹의 자매사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전에 대기업인데 대기업군에 속하는 저런 회사들도 저런 짓을 합니까? 실제로?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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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여기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수업 다 안 드렸어요. 여기에 놀랄 노트가 더 많아요.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닙니다. 더 있어요. 이거 오늘 수업 못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스케이시 솔믹스 제가 아래쪽에 그 그레이하고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거 제가 최근에 조금 봤었거든요. 예. 이게 너무 바닥에 돼가지고 좀 급등 넘었습니다. 바닥에 그리랑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손대면 안 되는 차트죠. 차트 베이 그러니까 정자 내역을 보지 않고 그냥 차트만 봤으면은 빼죠. 100번 중에 100번 빼죠. 저는 100번 뺍니다. 그런데 뜯어보니까 그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 방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HTS 나 잘 아니까 안 오겠다 이런 얘기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보는 스킬들이 담겨 있는데 뭔 HTS 내가 10년 만드는데 그걸 하러 가야 돼? 여러분 생각이죠. HTS 수업인데 빠질까? 안 그래요. 그 HTS에서 핵심을 보는 스킬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걸 왜 보는지를 알아야 돼, 왜 보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그러면 오늘 주제는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또 있다면 누구인가? 대수수나 뭐 이런 사람도 됐겠죠. 수업 다 끝났죠, 이미. 근데 다른 얘기를 많이 진행이 되죠. 똑같아요. HTS라고 HTS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 크리를 보고 이런 걸 가르쳐주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은 몇 년 동안 일부러 누른 거 일부러 눌렀게 그냥 자연스럽게 안 하겠게 일부러라도 눌러야 되지 않아요? 일부러라도 눌러야죠. 일부러 누르는 애들이 있구나. 주가가 수익이 나니까. 와, 주가가 올라야지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뭐지? 그렇다면 저 회사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적자라든지 연도별 매출을 늘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진실은 제가 모르죠. 예를 들면 SK솔믹스가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느는데 주가가 하락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K솔믹스는 좀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 아닙니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적자가 나는 전에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적자가 나는 회사거든요. 그렇다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되겠죠. 우리 같은 사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모르죠 그걸.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주식하면서. 예. 유상증자가 어디에 있죠? 어쩌면서 그죠? 하나 먹고 한 거죠? 이 주가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 볼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볼 자리 없다고요. 이게 차트 베이스입니다. 이게 차트 베이스입니다. 3에서 3에서 지금 볼 자리 없는데요. 이게 차트 베이스입니다. 이게 차트 베이스. SK솔믹스는 아까 그게 차트 베이스고요. 물론 다 수명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법 같은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주가를 많이 눌러야지만 푼돈으로 매집이 되죠. 푼돈으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죠. 주가를 많이 눌러야지만 푼돈으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물량은 액면가 똑같은데 액면가는 똑같은데 그죠? 결국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그 폭만큼은 폭만큼은 누가 이익이 나도 이익이 난다. 올라도 이익, 내려도 이익. 우리는 오르는 것만 수익이 납니다. 이게 시총이 얼마죠? 아까 써니스는 얼마가 시총이더라? 600억이네요. 지금 600억인데 바닥에서 아까 1120원 했죠. 1120원인데 원래대로 올라가면 돈이 얼마 되죠?
1100원에서 원래는 12,000원에 가면 저 1,600억이 돼버리네. 1,100억이 된다고요. 130억대 돈 넣어가지고 한 3년 동안 올리면 되겠네. 1,100억 버는데 3년 동안 상승을 못해? 3년에 올라가도 남는 장사지. 5년 동안 올라가도 남는 장사고. 아니 원래 자리에서 행보했으면은 1,300억 없었잖아. 없었죠. 그리고 100만 주만 팔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1,100억이 생긴 거지. 그냥 행보만 하면 없는 돈이었잖아. 내가 이게 대주주야. 내가 회장이야. 나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짓을 난 안 하지만 난 안 하지만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합니다. 회장님 되면 어쩔래? 하겠지? 방법도 알고 돈도 벌 수 있는데 왜 안 해? 물론 장기 투자는 그런 종목이 장기 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도 기계를 보는 저기 되게 빠르시네요. 생각이 빠르시네요.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주식 똑바로 배우면 부의 미래가 막힌다. 금방 안 알고 알았습니다. 이 심리전입니다. 주식은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심리전이고 그 행위의 결과가 세력이라는 존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게 차트 베이스입니다. 이게 차트 베이스. 그래서 제가 책을 새로 쓰는 책 속에 이런 얘기를 넣어놨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감자 상폐해버리는데 뭘 물려줘. 감자 상폐를 해야 되는데 뭘 물려줘.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새롭게 물량을 찍어내서 올라가지 니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는다. 자, 위에서 100주를 샀어. 밑에 내려갔더니 감자에서 10주가 됐어. 그 저거는 100주 가서 올라가지 뭐. 내 거는 여전히 10주 가지고 올라가. 자식에게 뭐 물려주죠. 그리 해야 돈이 되니까. 그러면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보면 없어요. 뭐 저기 삼성전자나 정말 몇 개 빼고 나면 없다는 얘기죠.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은 존재하지 않고 물려줄 기업, 중소기업, 기업만 존재한다. 기업, 회사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자식이 나한테 또 세력질 배워가지고 또 해물 거잖아.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것이 주식이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얘기하는 것도 주식이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의 꽃도 아니고 여러분들 돈 쏙 빨아가지고 먹고 감자시키고 또 새 돈 들어오면 쭉 빨아먹고 또 감자 상폐시키고 이게 주식판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느 라인에 설래? 그런 기업주가 될래? 돈 뜯기는 개미가 될래? 그걸 쳐다보고 먹는 내처럼이 될래? 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조금 금방지게 얘기하면 내 아니면 못 벗어날 걸 뭐 이렇게.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세력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바글바글하다는 것이고 주가가 하락해도 누군가는 큰 수익이라는 것이고 감자 상패를 해도 누군가는 큰 수익이라는 것이고 우리만 바보였다. 이게 오늘 첫 주제입니다. 확실하죠?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퍼가 어떻다. 그런 얘기들 얼마나 무명랑한 얘기인지. 주가가 아직 1,000원대에 머물고 있어. 아직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이므로 누가 그래요? 그런 얘기 하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오늘 수업은 제가 드릴 준비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두 가지 정도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그건 할애가 되고 이해도로도 좀 지금은 안 될 테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하시면 저는 또 해드릴 얘기 많죠.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 종목을 뭐 선정하는 제가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그거라고요. 관심 종목을 적당한 기준으로 어떻게 빨리 뽑아낼 것이냐. 그게 제일 어렵던데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있으시겠지만 약간만. 그래. 좋은 질문 하시는데요. 이제 관심 종목을 고른다라는 말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을 고른다죠. 그죠?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설명드린 SK 서비스 이것도 한 가지 케이스가 됐죠. 관심 종목에 들어오는 조건 한 가지로 오늘 배운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또 뭐 하겠습니까? 매집이 잘 된 차트에 유행을 한다 치면 매집 잘 된 차트 유형을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 주 되면 상승 확률이 높은 유상경제를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 주가 되면 뭐 신주인수권 가액 조정이나 뭐 기타 등등 BW 관련해서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업이 한 4가지 정도 했다 치면 간종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4개가 생긴 거죠.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는 더 없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야 될 질문이니까. 그래서 관심 종목을 고른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 그거 잘하려고 저도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그게 보조 지표는 거래량 말고는 다른 거는 안 쓰십니까? 그 보조지표는 쓰는 게 ACTS 시간에 할 건데요. 제가 그냥 만들어 붙인 기호 한 개 하고 제가 만들어 붙인 기호 한 개 하고 다른 게 있나요? 없죠? 제가 만들어 붙인 기호 한 개 하고 그냥 보통 다 보라는 겁니다. 다른 보조지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목은 그래도 잘 봅니다. 뭐 MACD니 뭐 볼렌즈 밴드니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잘 안 봅니다. 또 궁금한 거 질문하십시오. 예,
세종대 수업은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안 하신 분 하십시오. 손절 100만 원 하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돈은 가치 있는 곳에 써야 그 쓴 돈이 돌아오는 겁니다. 손절 100만 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식하면서 이런 강좌를, 이런 클래스를 안 듣겠다라는 것은 주식 안 해야죠.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면 주식 안 해야 돼요. 손절 100만 원 하면 기본 아닙니까? 100만 원 이상 잃어보신 분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왜 얘기는 100만 원 안 쓰냐고. 제 말 틀렸습니까? 그치? 그 신청서 줘봐라. 빨리 신청하십시오. 네. 또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았거든요. 이게 강의실 비켜달라고 안 하면 질문 조금 넉넉히 하셔도 됩니다. 배가 고프긴 한데 조금 더 뜯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짜장면 먹고 왔거든요. 궁금한 게 없습니까? 종목들 중에서 급등하고 나면 장기운동 하나로 안 무너지니까 보통 대한 장기운동 나오면 보통 한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런 얘기 나왔는데 한국 정보원장님 제가 첫날 놓쳐가지고 정말 아까운데 요거요. 네, 예. 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해당 있다고 봅니다. 해당 있다고 보는데 그 유형이 예를 들어서 해당 있다고 보는데 하루에 10%를 5번 흔들어 버리면 안 들어갑니다.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하루에 5번을 흔들어 가지고 쳤는데 다시 안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대목이 떨어지면 매매를 하나 더 기다려야죠. 그죠? 그 다음에 얘기 잘 들어보세요. 5번을 흔들었는데, 그 다음에 5번을 흔들면, 그 다음 날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첫날에 처음 떨어진 것은 들어가면 괜찮다는 얘기죠. 생각을 잘 해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세밀하게 보냐 안 보냐의 문제인데 첫날 5번 흔들어버리면 그 다음은 한 번 더 떨어지길 기다려야 되죠. 그게 다시 안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니까. 5번 흔들는데 처음 떨어진 것은 잡으면 수익이 날 확률이 5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처음 떨어진 게 9시 7분이야. 그럼 저희가 몇 분 동안 판 거예요? 7분 동안 판 거야. 2시 반에 떨어진 거는 5시간 반 동안 판 거야. 어디 확률이 높아? 어디입니까? 9시 7분입니까? 2시 반입니까? 9시 7분이죠. 근데 내가 질문 드리니까 대답 스스로 다 했죠. 근데 왜 저한테 물었어요? 파기처럼 보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저는 제 역할이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하도록 생각 구조를 바꿔주겠다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 다시 해볼게요. 3개월 매집한 거하고 3년 매집한 거하고 어떤 거 수행하실 건데요? 3년 매집. 그러면 석 달 매집하고 유상증자한 거하고 3년 매집하고 유상증자하고 어떤 거 수행하실 건데요? 근데 종류를 보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게 이미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하면 자기 능력도 적당히 빵빵하게 쓸 수 있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의 재능을 스스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개인 투자다. 왜? 주식 전문가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딴 데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가르쳐줬으면 내 스스로 해볼 건데 처음부터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해주니까 진실은 여기 있는데 딴 데 가서 틀린 걸 공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키워나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된 거죠? 난 내 머리를 쓴 거고요.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배제시키고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한 거고 결국 주식형 인간은 학습형 인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이 돼야죠. 저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제가 뭐 유명한 분한테 주식을 배웠어요. 유명한 분한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분한테 배운 거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맞더라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더라고. 이런 얘기 드릴까요? 이거 쩌만한 가죠? 이거 나왔을 때 제가 이날인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하한가 가고 이것도 하한가 가면 하한가에 사자 했어요. 사무실에서 당구반에서 이거 이날 하한가 가고 이날 하한가 가면 하한가에서 사자 했다고요. 이거 하한가예요. 나는 네가 하한가 가고 네도 하한가 갈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요. 나중에 써봐요. 그렇지? 전화를 크게 해줘야 돼.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남들 말 안 믿습니다. 내 말이 맞대요, 근데. 그런데 주식이 안 재밌겠습니까? 주식 재밌지. 또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면 마쳐버릴 겁니다. 저기 표시하는 것 중에서 동그라인가 종목 하나 관심 있는데 한 주 있거든요. 어떤 거요? 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아, 그렇습니다. 한쪽이 되시구나. 이 종목은 저도 사실은 좀 유심히 보는 종목입니다. 초대량 그래죠? 그죠? 초대량 그래. 초대량 그래. 근데 그 자리를 공략을 여러 번 올라왔죠? 여러 번 올라왔죠? 여러 번 올라왔죠? 그 자리를. 초대량 그래 자리를 위에하고 아래하고 가로수를 끌어놓고 봤더니 그 자리를 여러 차례 올라왔죠. 그러니까 매집이라면 날아가도 되는데 아닌 척 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매집인데 아닌 척 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유상증자 가격이 얼마죠? 2,700원. 날짜가 언제죠? 4월 21일.
유상증자 결정이 언제죠? 3월 31일 3자 배정이죠? 3월 31일이 언젠데요? 3월 31일이 여기인데요? 근데 3월 31일 날 결정한 기준은 뭔데? 3일 동안 평균가야? 아니 뭐야 일부러 누른 거야? 잠깐만. 야, 평소대로라면 8,000원, 7,000원 하니까 7,000원에 6,500원 유상증자 받아야지. 그죠? 니 2,700원에 받으려고 일부러 누른 거 아니야? 점 하한가로 하한가 점점점 시가 하한가 면세는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이 차트 베이스는 2,700원이지만 고점에서 팔아먹고 떨어진 베이스죠. 그럼 매집을 그럼 오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매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매집인지 아닌지 저도 모릅니다.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고요. 한 줄 아니까는 말을 들고 있습니까 그거? 뭐 계산은 어지러운데 한 줄은 그냥 팔아야 돼. 농담이고요. 네. 이해되셨죠? 이게 이 차트 베이스입니다. 매집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자리에서 상한가를 빵빵 치고 DMZ 평화공원 부지 중심에 땅이 27,000평이 있더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게 매집이었던 거야 아니었던 거야? 아, 이었던 거죠. 그럼 적극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때 살라고. 그런 거 너무 살라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알겠죠? 매집 일수는 있는 데서 막 사는 게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면 그때 사겠다고. 그거 안 나오면 계속 지켜보겠다고. 이해되셨죠?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 차트와 하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놓고 보면 일부러 누른 게 맞다. 주가가 하락하면 돈 버는 사람이 있다. 그렇구나. 이게 이 차트 베이스. 그래서 보십시오. 저도 주식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죠.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그 차트 베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산다면 그 이유 때문에 산다. 또는 세익을 하거나 단타를 치거나 고점 신호가 보이거나 그럴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다. 이지 딱 보면 오르는 거 내리는 거 압니다. 이거는 아니죠. 안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걔들이 움직이는 걸 짐작은 할 수 있대. 대출 받아가 이거 좀 사시죠. 이 말은 못하지. 종목 뉴스 한 번씩 쳐다보면 이런 거 나와요. 다음 50만 원만 있어도 사야 될 종목 나오죠. 진짜 저급스러운 얘기도 봤는데요. 입고 있는 팬티라도 팔아서 사야 될 종목 보신 분? 예, 있어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짓이지. 나쁜 짓이지. 그죠? 그래서 이 바닥이 싫습니다. 이 바닥에는 있지만 이 바닥이 싫습니다.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주식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제가 어디에선가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재능을 주식에서 꽃을 피우고는 있지만 이 바닥이 싫은 이유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십시오. 지금 조 차트 베이스에서요.
제가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때 보통 저희 기본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낮으니까 요 가격에 사야지라고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장기로 가요. 그러니까 난 장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장투가 되거든요. 불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그 타이밍이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뉴스가 나올 때 사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쌀 때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조금이라도 쌀 때 사는 거는 기본이죠. 기본인데 사는 요령이 있어야죠. 주식을 매수하는데도 요령이 있다고, 요령이. 자, 이 종목을 말고 다른 걸 한번 봅시다. 그냥 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며칠입니까? 날짜 보이시는 분? 8월 3일 8월 9일이죠? 네. 8월 9일. 여기 그냥 8월 9일만 한번 봅시다. 8월 9일. 8월 9일에 그냥 샀다고 생각을 하면 수익 구간은 존재를 했다 안 했다? 했죠. 근데 그 8월 9일은 지금 몇 년도 8월 9일이죠? 12년? 1년 11년인가요? 이게 며칠이죠? 같은 날이거든요. 이게 하락이 몇 %였습니까? 저가는 마이너스 9.88. 이거 개별 정보가 아니에요. 코스피예요. 그 다음 아까 9월 20며칠이 있던데? 9월 26일 저점이죠. 8월 9일 9월 26일이죠. 그러면 주식을 다시 돌아가서 여기는 8월 9일, 여기는 9월 26일이죠. 그러면 8월 9일 9월 26일로 볼까요? 여기 샀더니 최저점에 샀나요? 최저점이 됐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2년째 매집을 하고 있는데 미국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코스피가 하락했다고 해서 매집을 포기해? 그날 팔고 튀겨버려? 다 파는데 어디다 누가 사줄 건데? 그날 팔고 튀길 수나 있나? 그럼 장이 하락하는 거지. 그럼 2년 동안 매집해오던 녀석이 장 나빠졌다고 하루아침에 포기가 되나? 그리고 장 안 좋은 날은 무슨 얘기죠? 평소에 매집이라고 의심하는 종목을 사는 날이겠네. 근데 지금까지 샀던 날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렸다고 생각할 때 산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하는 거죠. 접근 자체가 다르다고. 접근 자체가. 그렇죠.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어떤 현상을 하나 쳐다볼 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사이코적인 기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쳐다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세종대 일기 손 들어보세요. 바짝 들어보세요. 예. 요거를 좀 해서 됐습니다. 손 내리시고. 지난번 세종대 일기 수업을 몇 번 했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20번이요. 20번. 네. 20번 수업하는 동안 20번 수업의 수준이 어땠나요? 난이도가
1회차 했던 거 2회차 하고 2회차 했던 거 3회차 하고 이런 게 없었죠. 20회차 전부 다 신선한 충격적인 얘기들이죠.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0회를 줄였는데 10회 동안 이 얘기를 풀어놔도 다 못 풀어놓겠죠. 그래도 늘 항상 수업은 이런 식이죠. 앞으로 9회가 더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식 하시는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바보스타에서 공부를 하시면 시간 지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 실력이 늘어서 어느 시점에선가 안 까이는 날이 오게 될 거고 그 안 까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세종대 안이신도 오신 분들 있죠? 그죠? 제가 뭐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죠. 기념사진을 찍고 오늘 개강이니까 기념사진을 찍고 사진 속에 있는 분들은 제가 우리 저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보스타의 선물은 약한 건 없습니다. 다음 하나의 강좌라도 다 좋으니까 기념 촬영하시고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기념 촬영은 나가시면 여기 앞에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